오늘은 이규보의 고전수필 이상한 관상가와의 대화 이상자 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은 동국 이상국집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쓰여져 있는 한문 수필로 관상가라는 건 관상을 보는 사람, 얼굴을 보거나 어떤 몸매를 보고서나 이제는 뭐합니까? 그 사람의 미래 내지는 과거를 보는 사람이죠. 그 관상가와의 문답을 통해, 대화를 통해 대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글쓴이는 이상자와 만난 경험에서 얻은 자신의 깨달음을 독자에게 직접 전달하는 형태이고요. 글쓴이는 이상자를 사기꾼으로 여기는 무사람들과는 달리 그를 예사롭게 여기지 않고 예의를 갖추어 대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글쓴이 자신만의 시각으로 대상을 바라보는 개성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제의식도 알 수 있다고 했는데, 이 주제의식이란 겉모습이나 행동에 대해 일반적인 평가와 다르게 관상을 보는 관상가를 통해 고정관념이나 편견에 얽매이지 않은 유연한 사고가 필요하다. 요거겠죠? 그죠? 요거. 고정관념이나 편견에 얽매이지 않는 유연한 사고가 필요하다는 교훈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수필이니까 전체를 한번 읽고 그 다음에 분석하기보다는 바로, 아무래도 길잖아요. 바로 구절구절 분석 내지는 풀이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라고 쓴 걸 보니까 이 작품은 기승전결이라고 하는 4단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처음 부분은 이렇게 됩니다. 어디서 왔는지 알 수 없는 어떤 관상쟁이가 있었는데, 자, 어디서 왔는지 알 수 없는 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어떤 설화적인 요소예요. 어떤 인물의 신비성을 강조하는 거라고 보면 되고요. 관상장이, 요게 이제는 중심 인물이겠죠. 관상을 보는 사람이에요. 그는 상서를 읽거나 상규를 따르지 않고, 상서라고 하는 건 관상을 볼 때 보는 책, 일종의 주역사 같은 느낌적인 거죠. 그죠? 그런 관상을 보는데 사용하는 책을 읽거나 상규, 관상을 보는 법, 규칙을 따르지 않고 라고 하는 거 보니까 보편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한 상술로 관상을 하였다. 그래서 이를 이상자라고 하였다. 라고 하는 거 보니까 요 대목은 이상자라고 평가받는 이유고요. 이상자란 우리식으로 풀이한다면 이상한 관상쟁이 내지는 관상장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 관상가와는 다름에 대한 평가로 뭘 보여주고 있습니까? 그렇죠. 이상하다. 이거죠. 우리 드라마 있었죠. 이상한 우영우. 자, 되게 재밌게 봤는데 그때 이상하다, 평범하지 않다, 보편적이지 않다, 통상적이지 않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점잖은 사람, 높은 벼슬아치,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가 앞을 다투어 초빙을 하고, 초빙? 예를 갖추어서 불러서 맞아들이는 거예요. 찾아도 가서 상을 보았다. 이때 상은 밥상 아니야, 책상 아니야, 뭐야? 관상. 자, 여기까지가 이상자에 대한 소개. 기승전결, 두 번째. 그 관상장이는 부귀하여 몸이 비대하고 윤택한 사람을 관상하면서는, 자, 이 몸이 비대한 사람이에요. 윤택한 사람이야. 그래서 이걸 보고서나 부귀하다라고 평가를 내렸죠. 우리가 일반적인 사람들이 어쨌거나 간에 이러한 관상에 대해서는, 관상 대상에 대해서는 당신의 용모가 매우 수척하니, 잠깐 몸이 비대하되는데, 근데 용모가 수척하대. 이거 말이 돼, 안 돼? 안 돼. 윤택한데, 부귀하다라고 했는데, 뭐예요? 천하대. 이것도 또 말이 안 돼. 이상하단 말이죠. 이게 바로 관상장이의 어떤 관상 내용이에요. 또 빈천하야 몸이 파리한 사람. 자, 몸이 파리한 사람. 빈천하다는 건 뭡니까? 가난하고 신분이 낮은 거예요. 파리하다는 건 뭡니까? 몸이 마르고 낯빛이나 살색에 핏기가 전혀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관상하면서는 뭐라고 하냐? 용모가 비대하되 모래니 파리하다니까. 당신처럼 귀하대 모래니 빈천하다니까. 이게 좀 말이 안 돼. 어쨌거나 간에 이런 식으로 관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왜 없어? 그냥 이렇게만 얘기를 해. 뭐 어쩌라고?
장님을 관상하면서, 장님은 이제 뭐라고 합니까? 눈이 밝겠소. 뭐예? 장님 보고 눈이 밝대. 다림질을 다 잘하는 사람을 관상하면서, 아, 절름발이야. 걷지 못하겠어. 라고 얘기한대요. 얼굴이 잘생긴 부인을 관상하면서는 뭐라 그래? 아, 아름답기도 하고 추하기도 해. 잘생겼다는 게 이쁘다니까? 근데 왜 또 추해? 자, 어때요? 간략하게 나열의 형태를 띠고 있는데 이 관상 내용이 조금 이상해. 뭐지? 왜 이렇게 관상을 하지? 세상에서 관대하고 인자하다는 사람을 일컬어. 아, 그러면 이건 좋게 관상. 이거는 그랬더니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할 쌍이래. 뭐니? 잔혹한 사람을 일컬어. 그러면서 한다는 소리가 만인의 마음을 기쁘게 할 쌍이래. 그의 관상은 거의 이런 식이었다. 이런 식, 어떤 식? 이유를 말하지 않고 결과만 얘기해. 그 다음에 뭐야? 대상의 겉모습이나 평판과는 전혀 상반돼. 아, 우리는 이 두 번째 거가 이제 많이 이제 눈에 거슬리죠. 짜증난단 말이야. 왜 이런지 모르겠어. 왜 이러는지 모르겠는 거는 뭐야? 이유를 말하지 않고 결과만 제시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뭐야, 이게. 여기까지는요, 이상자가 본 관상의 내용이에요. 대상의 겉모습이나 평판과 정반대이고요. 그 다음에 결과만 얘기해요. 막 짜증이 나기 시작했어요. 다만 의복의 소자출도 잘 말할 줄 모를 뿐만 아니라 잠깐 의복이라고 하는 건 옷 아니야. 옷 의자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죠? 이거는 의복이라고 하는 건요. 화와 복. 화, 나쁜 거죠. 복은 좋은 거예요. 이 화와 복은 서로 인연이 되어 생기기도 하고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화위복할 때 그 화, 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자, 나쁜 일이 원인이 돼서 복됨이 오고, 복됨이 원인이 돼서 화가 온다는 뜻이에요. 소자출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근본이에요. 그러니까 의복의 소자출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재앙이나 복이 생겨나는 까닭을 잘 모를 뿐만 아니라 이렇게 하면은 돈이 될 거예요. 아, 이런 운세니까 돈이 나오겠네. 아, 이런 운세니까 안 좋아요. 위험해요. 피하세요. 이런 걸 잘 말할 줄 모를 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동정을 살피는데도 동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이나 현상이 움직이거나 벌어지는 낌새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해라, 어떤 일을 하지 마라 이런 행동거지를 살피는데도 모두 틀리게 보았다. 한마디로 말해서 관상을 보러 온 사람들의 기대를 충족하지 못했다. 그러자 무사람들은 어떤 일종의 선입견에 얽매여 있는 사람들은 그를 사기꾼이라고 떠들어대며 잡아다가 그의 거짓을 신문하려고 들었다. 물으려 했다. 그러나 나는 혼자서 그것을 말리면서 무엇을 말려 잡아다가 신문하려는 거 그런 것을 말리면서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왜 말렸어요? 그거는 무사람들과 생각이 다르거든요. 자고로 말에는 앞서서는 딱딱하게 말하다가 뒤에서는 순탄하게 하는 말이 있고 한마디로 말하면 앞에서는 세게 말하고 뒤에 가서 부드럽게 얘기하는 거야. 뭐 아니면 앞에서는 부드럽게 얘기하다 뒤에서 이제는 세게 말하는 경우도 있죠. 뼈 때리는 말을 먼저 하는 사람이 있고 뼈 때리는 말을 나중에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일종의 말하기 스타일이죠. 억양법이라고 합니다. 이런 걸. 겉으로 듣기에는 친근하나 속에는 장원한 뜻이 내포되어 있는 말도 있는 거야. 앞에서는 그럴듯하게 얘기하지만 뒤에 가서는 칼을 찌르는 거야. 면정복배, 구밀복검이라고 얘기합니다. 저도 이때 저라고 하는 건 이 관상자, 이상자가 되겠죠? 눈이 있는 사람인데 어찌 비대한 사람, 수척한 사람, 눈먼 사람을 몰라서 비대한 사람을 수척하다고 하고 수척한 사람을 비대하다고 하며 눈먼 사람을 눈 밝은 사람이라고 했겠는가?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이야 라고 평가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필시 기이한 기묘하고 이상한 관상일 것이야 라고 관상가에 대해서 내가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승 두 번째 이상자에 대한 무사람과 나의 평가 기승전결 전이 되겠네요. 이제 하고
이에 목욕을 하고 의복을 단정히 입고서 그 관상장이가 우거한 곳, 우거하다라는 건 거주하는 곳이라고 해석하면 돼요. 갔더니 한마디로 예의를 갖추어서 이상자를 대하더니 그는 좌우에 있던 사람들을 모두 피하게 하는 건 뭐야? 자기 말을 못 듣게 하려고 하는 거죠. 이거는 내 밥벌인데, 이건 내 비법인데, 뭐 이렇게 될 거예요. 나는 모모한 사람, 여러 사람, 이러이러한 사람을 관상하였습니다. 도대체 이러이러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요? 왜 그렇게 관상을 했소? 라고 이유를 물으니까 그는 대답을 하였다. 부귀하면 교만하고 능멸하는 마음, 남을 업신여기고 깔보는 마음이 자랍니다. 죄가 충만하면 하늘이 반드시 엎어버릴 것이니, 잠깐, 엎어버린 것이 아니라 버릴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관상가는요, 현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미래를 얘기하는 거네요. 장차, 그렇지, 현재가 아니라 미래야. 알고는커녕 쭉정이, 한마디로 뭐야, 껍데기도 넉넉하지 못할 시기가 닥칠 것이므로, 7이잖아. 그래서 수척하다고 얘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장차 하락하여 꼬꾸라져서 필부라고 하는 건 신분이 낮은 사람이 될 것이므로 지금이야 부귀하지만 나중에는 비천해진다는 거예요. 흥진비례, 흥이 닿으면 슬픔이 온다는 거예요. 당신 족속은 천할 것이다 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이게 바로 부귀한 사람을 천할 거라고 얘기한 거네. 일종의 뭐야? 미리미리 준비하라는 거죠. 유비무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빈천하면 뜻을 굽히고 자신을 낮추어 공구수성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공구수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이거는 하늘을 두려워하며 몸과 마음을 닫고 내가 왜 그랬을까 반성하는 태도예요. 자, 그러면 운수가 닿으면 터진 운수가 반드시 돌아온대. 지금의 나쁜 운수가 닿으면 나중에는 좋은 운수가 온다. 뭐야? 꼬진감래가 되겠죠. 육식 고기를 먹을 징조가 이미 이르렀으므로 비대하다고 한 것이므로 장차, 그렇지, 이 관상가는 미래를 얘기해 주는 거야. 만석의 녹을 누릴 귀가 있을 것이므로 당신 족속은 귀할 것이다 라고 한 것입니다. 관상 두 번째에 대해서는 미래에 대해서 어떤 희망을 주는 거죠. 요염한 여색이 있으면, 요염한 여색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뭐야? 남자의 눈에 봤을 때 기가 막히게 아름다운 모습이겠죠. 쳐다보고 싶고 진기한 보배를 가지려고 하는 거, 이런 걸 우리는 네 글자로 견물생심. 사람을 미혹시키고 왜곡되게 하는 것이 눈인데, 미혹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뭐라 그러면 정신을 차리지 못하게 홀리는 거예요. 결국은 욕망의 근원, 사람이 망가지는 근원은 어디에 있다는 거야? 시각적인 자극에 있다는 거죠. 결국 눈이 문제라는 거예요. 이로 말미암아 헤아리지 못할 욕을 받기까지 하니 이것은 받지 못한 자가 아니겠습니까? 오직 장님이라야. 장님은 눈이 없잖아. 그러니까 아무런 욕심이 없는 거야. 몸을 보존하고 욕됨을 멀리해. 현자나 각자보다도 현명한 사람이나 깨달음을 얻은 사람보다도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밝은 자라고 한 것입니다. 장님을 보고 밝은 자라고 한 이유가 여기에 있었네요. 한마디로 뭐야? 욕망을 멀리해야 한다. 날래면 용맹을 숭상하고 용맹스러우면 대중을 능멸하며, 날래면 용맹을 숭상하고 용맹스러우면 대중을 능멸하며. 그러니까 뭐야? 이거는 결국 뭡니까? 연쇄법이죠? 마침내 자객이 되기도 하고 간사한 무리의 우두머리가 되기도 합니다. 일종의 연쇄법을 쓰고 있습니다. 정의가 형벌을 맡아보는 벼슬을 가진 이가 이를 가두고 어떤 자, 날랜 자를 가두고 옥졸이 이를 지키며 누구, 날랜 자를 지키며 착고가 발에 채워지고, 착고는요 족쇄예요. 형틀이 목에 걸려지면 한마디로 날래면 생기는 상황이죠. 어떤 상황이야? 부정적 상황이야. 비록 다름질을 하려 하나 다름질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없을 것이야. 그래서 절름발이라 걸을 수 없는 자라고 한 것입니다. 네 번째 이유네요. 무릇 색이란, 이때 색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성적인 것을 얘기해요. 음란한 자가 보면 구슬처럼 아름답고 정직한 자가 보면 진흙처럼 추합니다. 이 정직한 자가 누구겠어요? 순마겠죠.
아름답기도 하고 추하기도 하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누가 보느냐에 따라서 그 관점이 달라진다. 평가가 달라진다. 한마디로 색의 상대적 가치를 얘기한 것입니다. 이른바 인자한 사람이 죽을 때는 사람 사모하여 마치 어린애가 자애로운 어머니를 잃은 것처럼 눈물을 흘립니다. 그래서 만인을 상심하게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이른바 잔혹한 자가 죽으면 도로와 한간에서 노래를 부르며 양고기와 술로 서로 할애하고 입이 째져라 웃는 사람이 있고 손이 터져라 손뼉을 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관상 내용 6번째, 7번째는 우리가 바로 봐도 아니까 따로 설명 안 할게요. 자, 결국 뭐예요? 나가 겉모습과 반대로 관상을 본 이유를 묻고 그것에 대해서 이상자가 대답을 하는 내용이 되겠네요. 나는 놀라, 서프라이즈! 깨달음을 얻은 거예요. 과연 나의 말이 맞구나. 나의 말이 뭐야? 기이한 관상이라고 앞에서 얘기했던 거.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실로 관상에 기이한 것이다. 그의 말은 마음에 새기는 거. 일종의 좌우명 같은 겁니다. 규칙, 규범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이다. 긍정적인 평가죠. 어찌 그가 안색과 모습에 따라, 안색과 모습이라고 하는 건 외양과 외모, 현재의 모습에 따라서 귀인의 상은 귀문서각이라고 하고, 귀문서각이 뭔가 찾아봤더니요, 거북이의 무늬와 코뿔소의 뿔이라는 거예요. 그게 되게 귀하잖아. 이게 쉽게 살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것만큼 귀하고, 악상에 대해서는, 나쁜 관상에 대해서는 복목시성이라고 하였다. 자, 복목이라고 하는 건 벌침처럼 독하고 매서운 눈. 그 다음에 시성이라고 하는 건 승냥이의 울음소리예요. 그러니까 듣기 싫잖아. 아프고. 라고 하였다는 거예요. 근데 생각을 해봐요. 거북이 무늬하고 코뿔소의 뿔이 어떤 건데? 벌침이 그래 독하지. 승냥이 울음소리 듣기 싫지. 근데 사람에게 그게 어떤 건데 구체적으로 와닿아요? 와닿지 않는다는 거예요. 남들이 그렇게 쓰니까 그냥 그렇게 쓰는 거야. 누가? 일반적인 관상쟁이들이 애매하고 모호한 표현을 쓴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현재의 모습에 따라서고 현재의 모습을 얘기하는 거고 근데 구체적으로 와닿지도 않아. 잘못된 데 얽매이고 상례를 답습한대요. 얽매이는 건 고치지 않고 상례라는 건 틀에 박힌 과거의 사례에 답습하면서 스스로 성스러운 체하고 스스로 신령스러운 체한 자들. 한마디로 뭡니까? 통념만 따르고 따르는 일반적인 관상가에 대한 글쓴이의 부정적인 태도고 이네들을 가지고 비판한다면 자화자찬 하는 자들에게 비하겠는가? 얘네들은 따라오지도 못해. 그래서 물러나와서 이상자의 대답한 말을 이렇게 적는다. 이 글을 쓴 이유가 나오는 거죠. 결이에요. 기승전결. 나아가 이상자의 대답에 깨달음을 얻음.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규보의 이상한 관상가와의 대화, 이상자 대 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전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문수풀이고요. 교훈적이고요. 기승전결 4단 구성을 이루고 있다. 주제는 고정관념이나 편견에 얽매이지 않는 유연한 사고의 필요성을 얘기하고 있다. 글쓴이의 경험과 깨달음이라는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쓴이의 경험은요, 그와의 대화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일반적인 관상가와는 다르게 관상을 보는 이상자와 대화를 나누는 게 경험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깨달음이죠. 그의 말은 명이나 규를 삼을 수 있을 것이다. 한마디로 고정관념이나 편견에 얽매이지 않는 유연한 사고의 필요성을 깨달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표현상의 특징 중에는요, 관상 내용을 제시하여 독자의 호기심을 유도하고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발화를 보세요. 이게 관상가, 이상자가 대화한 건데, 용모가 수척하니 당신처럼 천한 족속이 없습니다. 끝. 용모가 비대하니 당신처럼 귀한 족속은 드물겠습니다. 끝. 자, 이거는요, 이상자가 관상을 보는 장면을 한 7가지를 나열을 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겉모습이나 평판과는 다르게 관상을 하면서도 그 이유를 말하지 않고 결과만 제시해요. 그러니 독자 입장에서는 짜증이 나죠.
그렇게 되니까 도대체 뭔데? 라고 하는 호기심을 유발하며 그 이유에 대한 궁금증으로 하여금 독자가 글을 계속 읽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대비 무사람들은 그를 사기꾼이라고 떠들어대며 잡아다가 거짓을 신문하려고 합니다. 즉 무사람들은 통념과는 다른 것은 거짓으로 여기는 상투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아니야 그렇지 않아 라고 하며 목욕을 하고 의복을 단정히 입고 관상장이가 우거한 곳으로 갑니다. 즉 나는 선입견이나 편견에 얽매이거나 대중의 여론에 휩쓸리지 않고 자신만의 시각에서 대상을 보고 판단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서프라이즈, 그의 말은 명이나 귀를 삼을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결국 주제죠. 고정관념이나 편견에 얽매이지 않는 유연한 사고가 필요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문답이에요. 그랬더니 뭐뭐한 사람이나 어떤 사람이요? 라고 했더니 뭐뭐한 사람은 이런 사람이고 이런 사람이고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글쓴이의 의도를 부각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규보의 이상한 관상가와의 대화, 이상자 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자, 지금까지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